하지만 나는 감히 단언한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 깨우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확실한 가능성 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성공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다. 가진 게 없을수록 기술보다는 의지가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교세라와 일본 항공의 대표였던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나모리 가즈오 부러지지 않는 마음,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막연한 희망으로는 안 된다. 잠재의식에까지 스며들 만큼 강렬하고도 끈질긴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냥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열망이 필요하다. 마음을 태울 만큼 강렬한 욕망, 내면 깊숙이 들끓는 용암 같은 그 집념이 터져 나와야 비로소 불가능처럼 보이던 문제도 단번에 무너진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디테일한 비전으로 이상향을 그려야 한다. 그려낸 이상향을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돌려봐야 한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시뮬레이션이다. 성공한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이 선명해진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쁨에 찬 표정, 환호하는 장면, 드디어 해냈다는 감정,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당신이 만약 리더라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상향을 말할 수 없다면 리더가 아니다.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리더의 자리에 앉아선 안 된다. 여기서 목표는 숫자가 아니다. 매출, 이익, 그건 결과일 뿐이다. 팀의 에너지, 1년 후의 조직의 모습, 장기적인 비전, 문화, 그 모든 게 리더가 그려야 할 방향이다. 리더는 이것들을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그리고 행동 가능한 목표로 바꿔야 한다. 만약 목표가 정해졌다면 당신이 고민해야 할 건 방법이다. 물론 전략적 사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역시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그렇게 반복된 전략은 결국 머릿속에 명확한 결과를 그려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된다. 그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고 확신은 에너지로 터져 나온다. 강렬한 열망, 구체적인 목표, 반복된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 그 열망이 당신을 끌고 가는 힘이 되고 결국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가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열망하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불을 뿜는다. 정말 해내고 싶다는 마음, 어떻게든 이루겠다는 집념,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연료다. 그렇다. 마음은 진동한다. 그 파동은 전염된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겉모습보다 에너지를 먼저 느낀다. 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질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서로 맞는다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의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생각과 감정으로 진동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진동은 성공으로든 실패로든 사람을 끌고 간다. 나 역시 그랬다. 머리 좋은 사람들, 논리적이고 박식한 사람들 옆에서 일해봤지만 마지막 벽을 뚫는 건 결국 나의 열망이었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 그 생각 하나로 밤을 새고 수십 번 실패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집념이 결국 길을 열었다. 진짜 중요한 건 절박한 마음이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미친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열망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고 불가능한 문제도 단숨에 돌파하게 만든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에너지는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다.
사실 위대한 발명, 혁신, 창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지식이 아니라 영감이다. 지식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영감은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만든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열망이 없는 사람은 멈춘다. 안 되나 보다. 하지만 끝까지 몰입한 사람에겐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의 계시처럼 방법이 떠오른다. 그게 바로 영감이다. 그러나 이 영감은 해내고 말겠다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 이런 소극적인 목표로는 세상은 단 한 발짝도 움직여주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나는 믿는다. 인생도 일도 결국은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당신의 미래는 정확히 딱 당신의 신념만큼 잘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어디까지를 그리는지 그 크기와 강도가 당신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내가 교세라를 이끌 때 각 부문마다 올해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계획, 즉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무조건 언제나 예상 밖이었다. 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변수들. 하지만 여기서 리더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약한 리더는 변명을 찾는다. 상황이 이러니 목표를 낮춰야죠 뭐. 이번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시작부터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준선 자체를 내려버린다. 이런 리더 밑에서는 조직도 성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진짜 리더는 말한다. 이 목표는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행동한다. 그리고 혼자만 불타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진짜 리더는 구성원의 심장에 불을 지핀다. 미래를 보여주고 가능성을 설득하고 불가능조차 기대하게 만든다. 그가 가진 신념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다. 그건 그의 영혼에서 직접 솟구쳐 오르는 외침이다. 그 외침이 바로 진지함이다. 이 진지함은 하루 이틀의 열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될 정도의 열망을 말한다. 매일같이 되새기며 각오를 다지는 것, 그게 곧 신념이 된다. 이 신념을 리더는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 반복하고 설득하고 공유하고 끝내는 구성원 전부의 뇌리에 새겨야 한다. 철학자 나카무라 덴푸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단 하나,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그려라. 고결한 이상과 웅대한 비전을. 그것이 가슴을 불태울 만큼 강렬해야 한다. 그러니 열망하라. 높고 강하고 한결같이. 하지만 성공은 단순한 욕심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을 위하는 진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 결국 성공은 따라온다. 나는 항공회사 일본 항공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낸 적이 있었다. 파산 직전에 회사를 맡았고 재건 계획까지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상 이상의 시련이 나에게 몰아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일이 단순한 기업 경영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항공의 재건은 내 안에 참된 나가 요구한 일이었다. 그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건 너의 일이다. 반드시 네가 나서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맡았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였다. 일본 항공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 충격은 항공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 눈에 뻔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 때문이다. 직원들의 삶,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가 이 회사에 걸려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떠나도 된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 책임은 결국 리더인 내 몫이었다. 셋째,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다. 국민들이 정당한 요금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장에는 견고한 경쟁 구도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일본 항공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됐다. 남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명감. 그리고 나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불보듯 뻔한 전쟁터에 뛰어들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남을 위해 진심으로 임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게 우주의 섭리다. 세상은 말했다.
이나모리는 항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일본 항공은 또 망할 거다. 저건 무모한 도전이지. 비웃고 조롱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2012년에는 재상장에 성공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단 몇 년 만에 일본 항공은 파산 기업에서 세계 최고 수익성 항공사로 탈바꿈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신이 우리를 도운 건 아닐까? 모든 직원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들도 나처럼 이타적인 마음 하나로 고통을 견디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그렇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진심이 있는 리더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 모두를 일으켜 세운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가? 인생에서든 일에서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가? 확실한 방법이 있다.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마치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피어나는 잡초처럼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단 한 줄기 희망조차도 노력 없이 열리진 않는다.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오며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멋진 삶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매일을 진지하게 무섭도록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지는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나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경영 전략, 전술,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결국 피가 마르도록 그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다. 나는 27살에 교세라를 창업했다. 경영의 경자도 모른 채 그저 하나의 다짐만을 가슴에 품었다.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지칠 틈도 쉴 틈도 없이.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교세라는 지금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기업이 되었다. 놀라운 경영 비결이 있었던 걸까? 아니다. 그저 뚜벅뚜벅 쉼 없이 했을 뿐이다. 거기에 어떤 마법도 비밀도 없다. 나에겐 외숙부가 있었다.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분이었는데 고향 가고시마에서 채소 장사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가방끈도 짧고 머리도 안 좋으니까 저렇게 땀 흘리며 술에 끌며 살아야지. 하지만 외숙부는 체구가 작았음에도 자신보다 더 큰 술에 채소를 가득 싣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 눈 속에서도 장사를 했다. 경영? 장사 전략? 그런 건 잘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큰 채소 가게를 만들어냈고 말년까지도 꿋꿋이 그 가게를 지켰다. 그 모습은 내 어린 시절 깊이 각인되었다. 배운 게 있든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그냥 하면, 그냥 계속하면 결국엔 해낼 수 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이라는 말을 강조하느냐고?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나무는 햇빛을 향해 뻗고 동물은 먹이를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인다. 그런데 인간만이 조금만 돈이 생기거나 자리가 잡히면 느슨해진다.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현실에 안주한다.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무너짐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일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사랑하지 않는 일엔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 진심 없는 노력은 끝이 뻔하다. 지쳐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억지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일을 사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른 궤도로 들어선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대답은 하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고 희생이 아니라 몰입이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사람들은 비난에 가까운 조언을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 내 일과 내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젊은 시절 나는 도자기 회사에 취직했다. 원했던 일도 아니었고 급여도 제때 주지 않는 회사였다. 그때의 나는 불만투성이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보기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가? 천리길도 발걸음이 가볍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부서져도 간다. 왜? 좋아서, 사랑해서 간다. 나는 그 감정을 일에 대입했다. 억지로라도 관심을 주고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을 붙이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지 못한다. 운 좋은 소수만이 그런 삶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면 된다. 창의성도 번뜩임도 사랑 위에서만 태어난다. 열심히 일하면 얻게 되는 보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정신이 살아난다. 감각이 깨어난다. 또 매일 진심을 다해 일하다 보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게 된다. 애정이 생기면 더 잘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은 없을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다 보면 어느 날 섬광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온다. 그게 바로 창의성이다. 그게 바로 혁신이다. 그게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진짜 힘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필사적으로 했다.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며 매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상상하며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존재하지 않던 회사를 50년 동안 일으켜 세웠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성공한다는 건 헬리콥터를 공중에 띄우는 것과 같다.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바로 추락한다. 이건 회사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성공한 다음이 진짜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한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그 말이 회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성공의 최대 적은 실패가 아니라 자만이다. 나도 사업 초기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미친 듯이 일했다. 그러자 운도 따르고 성과도 났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성공한 듯 보이던 그 시점부터 나는 내 머릿속에 헬리콥터의 비유를 떠올렸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 중력은 멈추는 순간 추락이라는 본능적 이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결승선 통과로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진짜 경주가 시작된다. 그 전엔 그저 예선일 뿐이다. 진짜는 그 다음이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만큼 무서운 유혹은 없다. 이 말에 굴복하는 순간 하늘에 있던 헬리콥터는 순식간에 추락한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 어제까지 박수받던 사람, 한순간의 자만으로 미끄러지고 추락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놓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붙잡아줬다. 나를 망치 내리치듯 매일 깨어있게 했다. 이 질문이 없었다면 나 역시 자만이라는 무형의 질병에 조용히 침묵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간다. 나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그 안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나는 감히 단언한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 깨우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확실한 가능성 말이다. 물론 그 능력이 오늘 당장 폭발할 리는 없다.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재가 되고 인생이 막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훈련이라는 반복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성장한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나를 더 나은 버전으로 바꾸고 있다. 이 믿음이 쌓이면 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뀐다. 능력이란 게 꼭 시험 점수, IQ, 머리 회전 속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들이 있다.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체력,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끈질김, 사람을 살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감성,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균형을 잡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능력들을 스스로 방치한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로 자신을 포기한다. 하지만 명심하라.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다. 단지 안 써서 녹슬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한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겨라. 그리고 매일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의심 말고 핑계 말고 주저하지 마라. 한 발짝씩 느리더라도 꾸준히 걸어라. 그걸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기억하라. 성공은 창조적인 반복에서 나온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루틴, 똑같은 생각으로는 절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질문을 던져보자. 어제보다 한 발짝 더 깊은 고민을 해보자.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보자. 그렇다. 무한한 능력은 창조적인 반복 속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깨어나게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도전이란 말 그대로 싸움을 거는 행위다. 상대는 외부의 난관이기도 하고 무기력한 나 자신이기도 하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인내심,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기, 누구보다 지독하게 파고드는 노력.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다. 그저 시도해 봤었다는 말로 끝날 일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때로 당신이 문명 속에서 억눌러 온 야만성과 맞닿아 있다. 문명인은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진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낸다는 야수의 투쟁심과 탐욕에서 비롯된다. 투쟁심의 밀도에서 이 야만을 이길 방법은 없다. 도전은 점잖은 말이 아니다. 이건 야성을 동반한 정면 충돌의 선언이다. 결국 새로운 것을 이루는 사람은 지성의 포장지 너머의 원초적인 투쟁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 능력으론 그건 무리죠. 그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도전의 문 앞에서 스스로 물러선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미래형으로 본다.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형 능력을 믿고 모든 걸 건다.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에 닿으려면 지금의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모든 걸 걸어야 한다. 그래서 도전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도전이 사람을 준비되게 만드는 것이다. 성장이란 건 안전지대에서 고민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서서 공포와 싸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적힌 그 문 열고 들어가라. 바로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의 당신이 서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